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관련 주요 소식이 쏟아진 날입니다. 첫 번째로 중국 내 판매량과 관련된 소식을 살펴보고 그 다음 일론이 밝힌 테슬라 AI 인프라와 관련된 상세한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 모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중국 내 보험 등록수를 보게 되면 15,000대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다른 분기와 비교해 볼 경우에도 중국 내 판매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작년 누적 판매량과 비교해 볼 경우에도 이번이 22주인데 16주 이후부터 작년과 비교했을 때 누적 판매량의 차이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패턴이 상당히 여러 번 테슬라에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는 상장 이후 지금까지 주가가 총 100배 이상 올라가게 되었고 말 그대로 기업 가치가 100배 이상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짧은 기간을 볼 경우 또 단일 시장을 보게 될 경우 판매량이 과거 트렌드보다 조금 못 미치는 구간 역시 항상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소란과 호들갑이 있었지만 조금 더 장기로 보게 되면은 역시 큰 트렌드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보여주는 패턴도 이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물론 현재 전기차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잘 나가던 시점과 비교하면은 조금 잘 나가지 못한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는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테슬라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테슬라의 마진이 낮아지는 동안 다른 전기차 기업 같은 경우 파산하는 경우도 계속해서 많이 생기고 있으며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내연차 제조사들 역시 전기차가 잘 나갈 때는 전기차 생산 능력을 키우겠다라고 말하며 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금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과거 발표했던 투자 계획을 철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테슬라는 무엇을 하였는가? 생산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갔죠. 그리고 현재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 맥스캐파보다 조금 낮게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큰 장점 한 가지와 또 작은 장단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 미래 전기차 시장이 다시 살아날 때 맥스캐파로 생산량을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다른 공장들 역시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거나 공장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죠. 이제 다가오는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전반적인 자동차 시장이 되살아나게 되고 전기차 시장 역시 훨씬 더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 시점이 왔을 때 테슬라는 충분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뒤늦게 다시 투자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던 테슬라를 제외한 몇몇 전기차들은 그 시기를 즐길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투자를 미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큰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기업 자체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맥스캐파가 아닌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대당 묻어나는 고정 비용은 조금 더 올라가게 되지만 또 생산량을 조금 낮췄기 때문에 대당 묻어나는 변동비는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합이 총 생산 원가의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남아있지만 이렇게 추가로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좋은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역시 테슬라와 다른 모든 자동차 회사의 큰 차이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같은 경우는 중국 내 판매량이 아닌 중국 내 판매와 수출 물량 모두를 합친 자료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 2분기 두 번째 달까지의 전체 판매량이 1분기보다 조금 더 높아졌으며 역시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살아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 안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국 내 판매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살아나고 있으며 유럽 같은 경우도 계절성에 따라서 또 판매량이 점점 더 증가하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같은 경우 테슬라 리님께서 정리해주신 테슬라를 포함한 중국 내 전기차 기업의 주간 판매를 나타내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역시 14주 이후부터 중국 내 전반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살아나고 있으며 이번 22주 같은 경우 테슬라가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판매량이 상승한 주다라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 판매량 안에서 각 모델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게 되면 과거 같은 경우 모델 3가 25%, 모델 Y가 75%를 기록하였는데 최근 3주간을 보게 되면 모델 3의 판매 비율이 35%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역시 업그레이드된 모델 3가 인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모델 Y 역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 Y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고 난 다음 모델 Y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역시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흥미로운 뉴스가 CNBC로부터 나왔습니다. 항상 이런 뉴스 매체를 대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단계입니다. 보통 일주일, 2주일, 한두 달만 지나면은 완벽한 헛소리가 나왔던 기사 내용들도 대부분 잊어버리고 똑같이 헛소리 기사가 나와도 어떻게 또 믿고 하는 게 거의 뭐 무한 반복되는 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보자면 로이터에서 나오는 테슬라 기사는 신뢰도가 저질 중에 가장 저질이고 이제 CNBC 같은 경우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그 사실관계를 본인이 가진 편향으로 최대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기사를 아주 여러 번 적었던 기자가 이 로라라는 기자입니다. 이 기자가 적은 뉴스를 보게 되면은 원래는 테슬라로 가야 되는 엔비디아의 GPU가 X와 XAI로 가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작성합니다. 이 덕분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AI 인프라 역량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정보를 오늘 공유하게 되었고 이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내용들을 많이 추론할 수 있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반응을 보게 되면 이 로라 기자의 미들네임 같은 경우 liar, 거짓말쟁이라는 미들네임을 빠뜨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며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팀 자만 씨께서 AI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십니다. 팀 자만 씨는 현재 구글 딥마인드 AI에서 일하고 계시고 과거에는 테슬라와 X에서 AI 인프라 책임자셨기 때문에 AI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상당한 정보와 전문 지식을 갖춘 분입니다. 팀 자만님께서 아래 사진을 올리면서 주요 정보를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GPU들이 렉에 들어가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아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나오는 GPU는 겨우 몇백 개인데 현재 테슬라 기가 텍사스 남쪽 확장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혹은 트레이닝 컴퓨팅 클러스터에 들어가 있는 GPU가 5만 개입니다. 그런데 이 GPU를 옮기는 것 자체가 거의 군사 작전 수준인데 이걸 옮기고 난 다음에 이제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열을 시키고 케이블을 연결시키고 또 그 연결한 거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부 다 일관되게 한 덩어리로서 작동하게 만드는 건 훨씬 더 고난이도의 작업이 되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가 일반적으로 아주 천천히 구축이 되고 있는데 AI 열풍이 워낙 크게 불고 있어서 정신없이 가능한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배경 지식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함께 일론 머스크가 제공해주는 내용을 보게 되면 얼마나 훌륭하게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에서는 엔비디아 GPU를 더 이상 보관할 공간이 없다고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확보되기 전까지 창고에 보관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는데 제대로 GPU 클러스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창고로 옮긴다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 확장하는 GPU 클러스터가 거의 완성된 상황이고 벌써 H100 5만 개의 GPU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힙니다. 이게 엄청난 규모인 거죠. 5만 개의 H100 GPU 같은 경우 자율주행을 하는 기업 내에서도 비교가 불가능한 수치이고 전반적인 AI 트레이닝을 하는 기업 내에서도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최근 보게 되면은 또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테슬라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기업 자율주행도 엄청 뛰어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들이 초기 크루즈, 웨이모에도 일어났으며 그 밖에 다양한 규칙 기반 자율주행에 똑같은 이야기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일부 자칭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를 해도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헛소리에 휩쓸리기도 하였죠. 사실 지금 이 H100 GPU를 말하는 단계는 인공지능에서 상당히 마지막 단계인데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데이터조차 없는 다른 많은 자율주행을 갖춘 기업들 인공지능이 아닌 자율주행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영상을 보면은 엄청 잘하는 것 같을까? 이게 바로 개별 케이스와 통계를 구분해서 보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계보다는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이야기, 내러티브가 너무 재밌다, 말을 재밌게 한다, 혹은 뭔가 보이는 장면을 엄청 극적으로 이야기하며 잘 설명해준다라고 하면은 그게 뛰어나다라고
착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영상은 벌써 수만 개 이상이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얼마나 뛰어난지도 볼 수 있는데, 규칙 기반 자율주행 몇몇 케이스를 가지고 테슬라와 비교를 한다라는 거 자체가 중국에서 장사가 잘 되는 취두부집 하나를 보고 이걸 전 세계 체인을 열면 무조건 대박 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개별 케이스를 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케이스를 바탕으로 정리가 되는 통계 내용을 확인하는 게 그나마 객관적인 진실에 가장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안입니다. 자, 그 다음 일론 머스크가 또 AI 인프라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공유해 줍니다. 단순하게 GPU가 있는 것 자체도 쉽지 않죠. 이 금액이 엄청나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5만 개의 GPU를 일관되게 작동하게 만드는 거는 그 난이도가 상상 이상으로 높다라고 말을 하며, 그 어떤 지구에 존재하는 회사도 아직까지 성취한 기업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떠나서 전반적인 AI 수준으로 따졌을 때도 그 어떤 기업도 성취하지 못한 수준의 트레이닝 클러스터를 테슬라에서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추가 정보를 밝히고 있죠. 5만 개의 H100 GPU 트레이닝 클러스터 자체도 엄청난 건데, 이 시스템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만약 완성한다면 지구상에 최초로 완성하는 것이 됩니다. 추가로 GPU를 더 확보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또 엔비디아만 엄청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좋은 기업이고 지금 아주 좋은 흐름인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AI 인프라에 테슬라가 얼마를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총 10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원화 기준 13.7조 원을 올해에만 테슬라에서 AI와 관련된 인프라에 투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 약 절반, 그러니까 7조 원입니다. 이걸 테슬라 내부에 투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사는 게 아니라 7조 원을 테슬라가 AI와 관련된 내부 추론 칩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거나 테슬라 차량에 사용되는 센서에 투자하고 거기에 도조에도 투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각각 이 안에서 7조 원이 어떤 퍼센티지로 분배되는지 비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1년간 7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외부 기업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내부 칩을 개발하는데 또 센서를 만드는 데 투자한다는 것이고, 특히 도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 GPU가 AI 트레이닝에 사용되고 있는데 도조는 이 트레이닝에 특화되어 있는 하드웨어입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주행 데이터, 이 이미지, 이 영상들과 관련된 AI 모델 트레이닝에 특화되어 있는 AI 하드웨어가 도조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구매하는 트레이닝 하드웨어와 관련된 비율도 추가로 밝힙니다. 그럼 남은 7조 원 중에 약 3분의 1을 엔비디아 GPU를 구매하는 데 사용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고, 이를 통해서 올해 테슬라가 엔비디아 GPU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금액이 약 3빌리언에서 4빌리언 정도가 될 것으로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추측을 공유하자면 그렇다고 일론 머스크가 밝힙니다. 또 그 다음에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거시적인 관점으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이 거시라는 게 너무 거시적이라서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규모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성 간다라고 하니까 밈이 되어서 비웃음을 사는 게 불과 몇 년 전이었죠. 이제는 진지하게 화성 가는 것에 현실 가능성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밈화가 상당히 덜해졌지만 이 밖에도 아주 거시적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아주 흥미로운 내용 중 하나가 왜 AI가 인류 생존에 중요한 내용이고 또 컴퓨터의 발전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흥미로운 지표를 가져다 쓰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생물학적 두뇌 총량과 디지털 두뇌 컴퓨터죠. 이 총량의 비율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생물학적 두뇌는 미래가 되면 될수록 그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고, 심지어 생물학적 두뇌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그냥 언론에서 해주는 말이면 다 사실이라고 믿고 눈앞에 보이는 거, 단기적으로 노이즈에 의해서 잠깐 이상한 변동성을 보이는 것도 눈으로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걸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 역시 아주 많죠. 근데 디지털 두뇌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비율을 보게 되면은 인류라는 종족으로 봤을 때 아주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 재미난 비율로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내용을 트레이닝 컴퓨터와 또 추론 컴퓨터에도 적용을 합니다. 일단 트레이닝 컴퓨터라고 하면은 AI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트레이닝
트레이닝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트레이닝 컴퓨팅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모델을 더 잘 작동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 바로 엔비디아 GPU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론 컴퓨터라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컴퓨터를 의미하고, 테슬라 차량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테슬라가 만든 추론 칩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둘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컴퓨터와 추론 컴퓨터를 비교해 보면은 트레이닝 컴퓨터가 추론 컴퓨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 추론 컴퓨터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형적으로 테슬라 차량 개수에 비례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물학적 두뇌와 디지털 두뇌의 비율처럼 어떻게 보면 조금 엉뚱한 지표를 가져옵니다. 이 둘을 비교할 때, 트레이닝 능력과 추론 능력을 비교할 때 중요한 게 전력 소비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죠. 물론 미래의 트레이닝이나 추론에서 전력 소비가 좀 크게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 좀 단순화시켜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의 전체 차량 숫자가 1억 대에 도달하게 된다면 여기서 사용되는 AI 하드웨어 전력이 총 100기가와트가 됩니다. 여기에 반해서 AI 트레이닝에 사용되는 전력은 5기가와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서 아주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를 바탕으로 테슬라 차량이 가지고 있는 이 추론 컴퓨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도조가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존재하고 있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또 과거에도 도조 같은 경우 성공 확률이 결코 높지는 않지만 성공하는 것 역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결과값 중 하나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걸 언제 말을 했냐? 2023년 4분기 어닝콜에서 일론이 했던 말입니다. 이때 나왔던 스크립을 보게 되면은 현재 테슬라는 엔비디아와 도조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도조의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이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성공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큰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까지 일론이 걸어왔던 길을 전혀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걷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를 처음 시작할 때도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던 포드, 전기차 시도했다가 폭망했죠. 그런 대기업이 실패한 일을 스타트업으로서 시작했던 게 테슬라입니다. 또 스페이스X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초강대국들이 우주 산업을 주름잡고 있는데 그 어떤 곳도 재착륙 기술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켓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만들었던 게 스페이스X입니다. 이 둘 다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가 아니다라는 거 역시 중요합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무언가를 판단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불확실성이 큰가 혹은 얼마나 리스크가 큰가가 아니라 이걸 성공했을 때, 성공 확률이 정말 낮다 하더라도 성공했을 때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 가치가 충분히 큰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건 결코 반길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을 때로는 리스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을 보면은 리스크를 키우는 것과 같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일론 머스크의 철학이기 때문이고, 일론 머스크가 가진 거시적인 관점과 이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과 함께하는 장기 투자가 불가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조 역시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성공하게 된다면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재확인해 준 것이고, 테슬라의 처음, 스페이스X의 처음 역시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실패할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에 도전을 하였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의 오늘날의 성공이 가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소식 역시 테슬라 AI 인프라와 관련된 소식인데, 이는 홀 마스카랄로그 님께서 내부적으로 본인이 가진 소스를 통해서 확인한 루머입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은 테슬라가 엔비디아로부터 H200 GPU 10만 개를 주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또 이 소식을 얻게 된 개인 메시지 역시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봤던 H100 GPU 5만 개만 해도 그 어떤 기업도 동시에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지 못한 규모인데, 만약 이 루머가 사실이라면 그 규모 자체가 H100 GPU 5만 개의 약 3배 정도 수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H100 GPU와 H200 GPU를 비교해 보게 되면 어떤 종류의 연산을 하는가에 따라서 성능이 다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전반적으로 H200 GPU가 더 뛰어나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AI 쪽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초당 처리할 수 있는 토큰의 개수가 H200 GPU로 가면서 약 40%에서 45% 정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200 GPU 주문 소식까지 사실로 확인이 되게 된다면 거의 독보적인 AI 인프라를 테슬라가 갖추게 되는 것이고, 만약 성공하게 된다면은 정말 상상 이상의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 역시 성공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다만 불가능을 가능의 영역으로 바꿔왔던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거 역시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할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기가 네바다에서는 500만 번째 드라이브 유닛을 생산했습니다. 또 테슬라 보험 역시 아주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게이코 임원을 고용하여서 테슬라 보험 역시 사용자들이 훨씬 더 쉽게 가입하고 경제적으로도 더 저렴하게 테슬라 보험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밖에 기가 베를린 통근 열차, 이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가 베를린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테슬라가 이 열차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열차마저 디젤이 아닌 배터리를 통해서 운행되는 열차로 바꾼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토요타 같은 경우 어제 고의적으로 안전 데이터를 조작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이와 별개로 엔진 고장과 관련해서 1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한다라는 것 역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10만 대 같은 경우 테슬라의 OTA 리콜과 같이 소프트웨어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만 대의 물리적 리콜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또 닛산 같은 경우도 새로운 자율주행 차량 프로토타입을 선보였습니다. 이 차량을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센서들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14개의 카메라, 10개의 레이더, 6개의 라이다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프로토타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게 다른 기업들이 추구하는 미래 자율주행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 길을 가고 있는지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센서가 하는 일이 사물을 인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2개일 때 사물을 인지하는 것과 또 눈 한 8개 달고 박쥐가 쓰는 초음파도 쓰고 라이다도 쓰고 하면은 사물을 분명 인지를 더 잘하게 되는 것은 맞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눈 2개로도 거의 절대적인 경우에 잘 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끝나게 될지 개발하는 사람도 분명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 끝이 회사 전체로 봤을 때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이런 프로젝트도 언제라도 어느 기업에서도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밖에 아주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스타쉽 발사 비행 라이센스를 오늘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 혹은 금요일 아침 시간에 스타쉽 완전체 4번째 발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